이번 시간은 조경시설물 공사 중에서 돌 쌓기와 놓기 그 석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공사에는요, 자연석 무너진 쌓기, 그 다음에 경관석 놓기, 디딤돌, 진검돌 놓기, 그 다음에 마름돌을 이용한 찰쌓기와 매쌓기, 그 다음에 줄눈 모양에 따라 켜쌓기와 골쌓기가 있습니다. 자, 자연석 무너짐 쌓기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연석 무너짐 쌓기는 자연석을 그냥 자연 그대로 돌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게 쌓는 방법. 여러분 화단이나 그 다음에 낮은 담장 한 3단 정도 쌓여져 있는 그런 사이사이에 철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는 그런 돌 쌓기, 아마 가장 많이 많이 보셨던 방법일 겁니다. 여러분 그 책 교재 그림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얘는요, 요렇게 지면에 돌을 요렇게 반쯤 정도 묻히게 먼저 쌓습니다. 박아 넣는 거예요. 얘는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그 위에다가 이 첫 번째 돌에 좀 안쪽으로 해갖고 들여 쌓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쌓는 거죠. 그 다음에 얘 또 하나 안으로 또 들여 쌓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여기 뒤에 이제 이렇게 괸돌을 놔서 얘네가 뒤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이렇게 흙이 될 겁니다. 얘는 땅에 박히게 하는 돌, 그 다음에 얘는 중간돌, 얘는 위에 상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림 보시면 얘가 또 길쭉하게 할 수도 있고 넓적하게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평평한 것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는 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틈새, 돌틈식재라 그래요. 여기를 돌틈식재. 그림처럼 작은 나무나 야생화, 관목 같은 것들을 심어서 아름답게 꾸미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자연석 무너짐 쌓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상석은 작고 윗면은 평평하고 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그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그림으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지문으로 나오면 그 큰 문제 없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관석 놓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거를 스테이지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돌을 그냥 놓는 거예요. 큰 멋진 돌을 이렇게 놓는 겁니다. 옆에다 작은 돌을 놓고 좀 떨어뜨려서 중간 돌을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이렇게 나무를 심기도 합니다. 요거를 경관석 놓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큰 돌 옆에 작은 돌, 그 다음에 중간 돌을 조금 띄워 놓죠. 이거를 위에서 봤을 때는 어떤 모양이냐면 큰 돌이 이렇게 있고 작은 돌이 이렇게 붙어 있고 중간 돌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비대칭으로 부정형 삼각형 모양으로 우리 아마 식재 기법, 배식 방법 배울 때 자연 식재 방법 배우실 때 배우셨잖아요. 그것처럼 경관석 놓는 것도 이렇게 비대칭 삼각형으로, 부정형 삼각형으로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방법,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홀수로 둔다는 거죠. 하나, 혹은 이렇게 3개, 혹은 5개로 놓는 것이 보기에 안정성 있고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홀수로 배치한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딤돌 놓는 거는요, 우리 그 정원에 보면은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잔디 말고 잔디밭이 돼 있는 곳에 우리가 걸어 다니는 길을 디딤석을 넣어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놓는 경우 있어요. 우리 그 맷돌에 그 넓적한 판 있잖아요. 그런 걸 놓기도 하고, 자연석 판석을 놓기도 하고, 화강암 판석을 놓기도 하는데, 그런 놓는 거를 우리 디딤돌 놓기라고 얘기합니다. 디딤돌 놓기는요,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놓는 거를 직선타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제에서 한 번 나온 건데,
이렇게 일자로 놓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방향을 이렇게 놓습니다. 길쭉하게. 그 다음에 만약에 방향을 이쪽으로 튼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조금 큰 거를 놓고 또 요렇게 진행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장축을 길쭉하게 해서 얘는 한 30cm 정도, 얘는 한 50cm 정도 크기로 해서 이렇게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얘는 지면보다 살짝 올라오는데 한 3에서 5cm 정도 올라오게 디딤돌을 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그린 그림과 크기, 높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디딤돌이잖아요. 근데 진검돌 놓기라는 게 있습니다. 진검돌. 진검돌은 물이 있는 곳에 물을 지나가는 거를 우리가 진검돌이라 그러는데, 지면이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물이라고 봅시다.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 중간에 디딤돌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놓는 겁니다. 돌을. 얘가 디딤돌이 되겠죠. 얘는 물이 될 거고 얘가 진검돌이 되는 겁니다. 자, 진검돌은 수면에서 한 15cm 정도 올라와야 됩니다. 10cm 이상 올라와야 돼. 물이 넘칠 수도 있으니까요. 수위가 조금 약간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면보다는 높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지면과는 같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디딤돌도 있고 이렇게 진검돌도 있구나. 요거는 놓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냥 예시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찰쌓기와 메쌓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마름돌이라는 거 배우셨을 겁니다. 우리 석질제로 배울 때 마름돌이라는 걸 배웠어요. 마름돌이라는 거는, 혹은 견치석 배우셨죠. 이 마름돌을 이용해서 쌓는 방법인데, 찰쌓기는 몰탈이나 콘크리트를 사용한 겁니다. 메쌓기는 마름돌을 이용한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몰탈이나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몰타르와 콘크리트를 사용했다라는 건 엄청 단단하죠. 잘 붙여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높게 쌓을 때는 이 찰쌓기 방법을 사용합니다. 메쌓기 방법은 매매 쌓았어요. 몰타르랑 콘크리트 없이 뒤채움 돌을 이용해서 그냥 공과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게 쌓을 수 없습니다. 낮게밖에 못 쌓아요. 그런데 장점이 있습니다. 얘는 몰타르나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 배수가 이루어져요. 돌 사이사이로 자연 배수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몰타르와 콘크리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연 배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배수관을 설치해야 돼요. 배수관을 설치를 해야 된다. 얘는 자연 배수가 된다. 그러니까 배수관 설치를 안 해도 된다. 그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사를 몰타르나 콘크리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경사 각도가 더 가파라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 보시면 지금 잡석 채움으로 되어 있는 메쌓기에는 1대 0.3이라고 돼 있고요. 그림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마름돌 찰쌓기에 보면 1대 0.2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전면 기울기가. 그러니까 얘는 찰쌓기는 1대 0.2, 메쌓기는 1대 0.3이란 말이에요. 더 가파르게 쌓아도 된다. 더 높게, 더 가파르게 쌓아도 된다. 단 배수관을 설치하면 된다. 요렇게 그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마름돌 쌓기 방법에 몰타를 사용했냐 안 했냐로 이제 메쌓기와 살쌓기를 설명을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줄눈 모양에 따른 켜쌓기와 골쌓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켜쌓기와 골쌓기 그림 나와 있죠. 우리
무지개떡 할 때 흰쌀, 노란색, 아니 흰쌀이 아니라 쌀 가루, 흰색 가루, 노란색 가루, 초록색 가루, 보라색 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켜켜 쌓아서 모양이 나오는 거 우리가 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쌓은 방법을 우리는 켜쌓기라고 얘기합니다. 요렇게 쌓은 거를 켜쌓기. 자, 그렇게 쌓은 것이 아니고 요렇게 쌓은 거를 우리는 골쌓기라고 얘기합니다. 켜쌓기는 모양이 단정하고 예뻐요. 그리고 담장 쌓을 때 쌓는 방법입니다. 얘는 높게 쌓는 용으로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골쌓기는 옹벽, 튼튼한 높게 쌓을 때 이럴 때는 골쌓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으로도 이 찰쌓기나 매쌓기 혹은 켜쌓기나 골쌓기에 대해서 지문을 보기를 주고 이게 무슨 쌓기 방법이냐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과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그림 밑에 보시면 돌 쌓는 방법 해서 나와요. 줄눈 두께는 9에서 12mm, 보통 우리가 10mm, 1cm 정도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한다. 자, 이게 줄눈인데요. 통줄눈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긋나게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된 거. 이게 통줄눈이에요. 얘는 그러면 막힘줄눈이겠지. 막혔잖아요. 막힘줄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는 십자줄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건 십자줄눈, 얘는 막힘줄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통줄눈으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몰타르의 배합비. 아까 이제 그 돌을 쌓을 때 몰타르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몰타르를 사용할 때 1:2 또는 1:3으로 하고, 중요한 곳 혹은 치장줄눈의 경우는 1:1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몰타르든 뭘 사용하든 높이는 하루에 1.2m 이상 쌓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몰타르를 사용할 때는 몰타르가 굳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줘야 되고, 너무 높게 쌓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2m 정도만 쌓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그 성토와 절토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경사도가 1:1보다 완만한 경우를 돌 붙임 혹은 급한 경우는 돌 쌓기라고 한다. 그 명칭에 대한 얘기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석재의 장점은 내구성이었어요. 석재의 장점은 내구성이었는데 단점이 뭐였냐면 무거웠어요. 자, 돌을 이렇게 생긴 돌을 들으려고 하면 엄청 무겁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 50cm만 돼도요. 얘가 거의 한 1톤 정도 나가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이 든다. 옛날엔 다 사람이 들었잖아요. 지금 체인블럭에 이제 이렇게 딱 걸어서 드는데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사람이 이렇게 긴 작대기를 들고 사람이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어깨에다 맸어요. 자,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깨에다가 이렇게 장대를 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 다음에 끈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돌을 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목도라고 그래요. 목도. 이걸 목도라고 하는데 자연석의 모양은 정확하지 않아요. 부정형입니다. 마름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조금 부정형으로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규격화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이걸 어떻게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목 이렇게 얘기하면 3명이 들 수 있는 무게 혹은 3명이 들 수 있는 돌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규격을 보면 3에서 5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커질수록 돌이 크다는 얘기죠. 뭐 10목짜리는 사람이 들 수도 없죠. 이거는 타워 크레인 같은 것들이 와야지 들 수 있는 겁니다. 목도가 요런 거다. 그리고 돌의 규격은 단위는 이 목으로 표현한다. 요 정도까지 해서 돌쌓기와 놓기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